반갑습니다. 초보자에게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매일단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일의 급등주 타점은요, 일단은 애니능률입니다. 근데 애니능률을 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마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평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시장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테마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수익을 잘 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정책주, 재건축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또 이어받으면서 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었는데, 오늘은 원전 관련 테마가 또 강력하게 생기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수와 크게 무관하게 테마주 매매,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기법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수익을 내기 좋은 장입니다. 그것을 마치 반증하듯이 단기 매매면 단기 매매, 수익 매매면 수익 매매,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강할 때는 어떤 주식을 사도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흐름이 돌아올 때는 상당히 강력한 주도주, 그리고 시장의 테마 대장주들을 거래하지 않을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좋건 시장이 좋지 않건 우리가 거래해야 될 주식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해야 될 원칙 또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력이 들어온 주식,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테마를 이끄는 주식들을 거래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원칙에 맞는 거래를 했을 때 수익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기술, 뭐 보성파워텍, 우진, 이런 종목들이 내일 분명히 그냥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갭상승을 해주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의 타점들을 노려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이렇게 고점을 치고 올라간 주식들을 이런 고점 1라인, 2라인, 3라인 이런 부근대에서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고점을, 이제 최고점이 2325원인데 이거를 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고점이 높아지면 이 삼선도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수치가 비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거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근대가 1차 매수 타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근대가 아마 2차 매수 타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 존을 형성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죠? 절대로 한호가로 매매를 하는 것들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하지 마시고, 이 종목들이 내일 고점을 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줄 때를 노려서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 기술이 대장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상한가도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대장, 뭐 보성파워텍이 2등, 우진이 3등,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라면 우리 기술하고 보성파워텍 정도를 거래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좀 강력한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3등주부터는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부근대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5천원 부근대까지 만약에 주가가 고점을 높이고 나서 다시 떨어졌을 때 빠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거래하기 좋은 1차 매수 구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2차 매수 구간 정도는 또 이 부근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가 않은 게, 저는 항상 이런 매수존, 기법,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재돌파하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터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1분 보고 한번 더 디테일하게 봐볼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계속 지지와 저항들을 발생시킨 구간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또 가다가 여기서 지지해주고, 돌파하려다가 돌파 실패하고 다시 지지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하면서 또 돈을 쓰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사실은 돈을 쓴다는 거니까. 맞나요?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 다시 눌리니까 여기서 지지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구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한테 매수 타점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세우실 때, 아, 내가 내일 우리기술하고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나는 어느 부분대에서 매수존을 형성할 것인지를 이미 시나리오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보면 여기에서 이제 또 마이너스 한 7, 8% 구간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지지와 저항이 있는 곳에서 매수존 2차 구간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세울 수만 있다면 충분히 테마주 거래를 해서 돈을 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강한 종목 선정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강한 종목들을 선정할 때는 테마도 봐야 하고요. 일봉상의 위치, 거래 대금, 시장의 흐름, 테마군의 세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시장을 브리핑해드린 것들을 보시면서 또는 저희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분석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지식으로 모아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만들어 가시면 충분히 거래하시기가 편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상당히 거래할 만한 주식 중에 또 하나로 애니능률. 제가 제일 처음에 애니능률을 시나리오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가 이제 끝날 쯤에는 본인도 정치 의사 결정을 정확히 내려야 되는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디데이가 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맞춰서 지금 애니능률도 약간은 횡보를 해주면서 언제 발표할까? 언제 정치 참여를 공식화할까에 대한 기대들이 쌓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약간 아리까리한데 이러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파동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근데 그 2차 파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간은 평균적으로 5일선을 깬 구간이고 제가 회원님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초보자분들은 어디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대부분 5일선을 깬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실 때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으면 5일선을 깬 주도주에서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내리능률의 형태가 내일 5일선을 깨는 모습을 이제 정확히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칸 이렇게 전진을 해보면 내일은 정확히 일봉상으로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시나리오상으로 보면 분명히 반등은 있다. 반등이 있는데 어느 부분대에서 공략을 할 것인가? 저는 이 25,000원 부근대가 상당히 좋은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간대가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 보성파워텍의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 주가가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25,000원이라는 이 구간을 일단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기법을 쓰죠? 제가 고점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3라인, 이 3라인을 많이 사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지지와 저항의 가격대와 이 25,000원 라인이 겹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법의 자리라는 것이 이 지지와 저항을 어느 정도 다 포함하고 있는 가격대에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순서의 논쟁만이 있을 뿐이지 강한 종목에서는 그런 비슷한 자리를 쯤에서 대부분의 매수존이 형성되고 기법의 존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대에서 1차 매수 구간을 잡아주고 만약에 내일 진짜로 이 종목이 빠져서 이렇게 2차 매수 구간까지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애니능률 이렇게 쉽게 죽지 않을 거고 윤석열 테마가 갑자기 이제 와서 윤석열이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자기는 정치 행보를 하지 않겠다. 예전에 반기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끝나기에는 상당히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애니능률이 충분히 전략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 그리고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놓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쌓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여러분들의 한 달 후, 두 달 후, 세 달 후의 미래를 충분히 바꾼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듣고도 기준을 만들지 않으신다? 그거는 약간 직무유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남의 무료 추천주를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매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또 저희 카페를 통해서도 많이 공부하시면서 성장하시는 트레이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매일단타였습니다.